14,058강. 다시 시작하는 40대가 꼭 알아야 할 것. 질문. 40대 출발선에 선 홍익인간으로서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향후 방향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30살에 결혼을 하고 3년 후 신의 발복으로 정법 공부를 만나 40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법 공부를 시작하고 난 후 사회 공부를 했지만 3년을 기점으로 직장 생활이 끝났고 사회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했지만 저를 더 갖춰야만 하는 환경을 계속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스승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제가 갖춘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제가 펼친 제 환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주어진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승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스승님, 제가 했던 불평불만과 잘못됨을 잡아가면서 현재 공부하기 좋은 환경들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해엔 스승님의 법문 자리부터 시작해 홍익 태권도, 수련 등 조금씩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욕심 없이 즐겁게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제가 행할 수 있는 40대 지식인들의 활동이 무엇일지 바른 가르침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변곡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거, 대한민국 자살제로. 이 대한민국 자살제로를 시작을 하는데 사회부모로 우리는 전부 다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부모로 나서서 2030년까지 바르게 사회부모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을 지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부모로 등록을 해서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할 일이 없다, 활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럼 사회부모에서 활동하면 됩니다. 사회부모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냐 하면 이 사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민족은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의 소질에 맞게끔 전부 다 연구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면서 우리 활동을 거기서 하는 거죠. 사회부모로서. 어디 출근하냐? 아니에요. 스스로 지역에서 우리가 모여서 공부도 나누고 연구도 하고 또 집에서 네트워크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이 인류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콘텐츠가 일어나야 되는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이 다 열리는 그런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되면 반복하는 작업 시대는 끝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로봇으로 맡겨야 돼. 우리가 그런 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인자는 우리가 인간에서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활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부모들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회부모들이 이제부터 연구활동을 하면서 세계가 필요한 모든 사회교육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인류는 사회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사회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안 받고 그럼 뭘 받았습니까? 지식을 갖추었지 교육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식은 갖추는 것이고 지식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지식을 우리가 흡수할 때 선생들이 우리한테 지식을 갖추도록 해준 거는 있어도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사회교육을 교육이라 합니다. 지식교육, 말 돼요? 안 돼요. 교육이라 그러면 말이 딱 떨어져야 돼. 앞뒤가 딱 맞아야 돼. 그건 사회교육이에요. 사회교육을 안 받으면 사회를 바르게 살 줄 모르고 사회를 바르게 살 줄 모르니까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전부 다 갑갑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회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지금 정법 공부는 사회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왜 어려운가를 이 사람한테 물으니까 사회를 바르게 못 살아서 어려운 거를 풀어주는 거죠. 이게 정법으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정법은 듣기만 해도 내가 기본이 변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듣기만 해도 기본이 변해. 변하는데 그 다음 활동을 어떻게 할까? 내가 변하고 있으면 이 사회가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사회사업을 해야 돼요. 사회기업이다? 아니죠. 사회는 사회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뭐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사업입니다. 사회 같으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거, 국제사회 같으면 국제사회를 이롭게 하는 거, 이런 활동이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교육을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회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람의 인연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한 것들 중에 지금 내가 풀어주면 당신은 부부라고 만났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보니까 갑갑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병원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연을 만났는데 갑갑해지냐? 왜 힘들어지냐? 바른 걸 모르고 바르게 안 살아서 힘들어지는 거다. 부부가 만났는데 친구가 만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서로가 삐껴서 돌아서야 된다고? 사람을 만났는데 어째 그런 일이 돼?
사람을 만났으면 힘이 배가가 돼갖고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가졌는데 자식하고도 나중에 등 돌려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도 내가 불평불만해야 돼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어디에서 천손들이 사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냐?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교육이라는 걸 조금 이해가게 그 단계를 풀어주면 학교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갔죠. 공부하려고. 공부하려고 갔는데 우리가 지식을 거기서 배웁니다. 배우면 거기서 누가 가르치냐? 선생님이 가르쳐요, 선생님. 지식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서 대학까지 전부 다 교수님이다, 박사님이다. 그래도 그게 다 선생님이에요. 질이 조금 나은 선생님도 있고 질이 좀 낮은 선생님도 있는 것뿐이지 다 선생님이에요. 왜? 지식을 만지는 분은,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은 다 선생님이다. 그럼 그 지식을 갖춰가지고 어디로 가냐? 사회로 나옵니다. 사회로 나오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멘토를 만나야 되는 거죠. 사회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는 멘토를 만나는 거죠. 왜? 사회를 우리보다 빨리 접근을 해갖고 살았던 멘토님들을 만나는 게 사회 나와서 만나는 거죠. 지식을 갖출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지만 지식을 다 갖추고 사회로 나오게 되면 멘토를 만나고 멘토를 만나서 내가 바르게 성장을 할 때 사회인이 돼가는 거죠. 사회인이 돼가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위에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 공부를 하며 성장을 하니까 기업을 한다든지 무언가 사회 접근을 하는 게 무슨 사장, 회장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하면 요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멘토 갖고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책사를 만나야 됩니다. 책사. 그러게 우리가 선생이 있고 멘토가 있고 그 다음 책사가 있고 그 다음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책사는 언제 만나냐? 내가 어떠한 기업을 하면서 사회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는 책사를 만나죠. 책사를 만나면 책사하고 멘토하고 어떤 차이냐? 멘토는 내가 사회를 많이 알아서 사회를 코칭해 주는 거고 책사는 어떻게 다르냐? 원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별한 실력을 가져야 되는 이것이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사회 제자들, 또 저쪽의 조직의 제자들. 제자들이 많죠. 스님들, 무슨 도사들, 뭐 이런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책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책사는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누구하고 나하고 맞는지를 보고 내가 주군을 모시는 거죠. 주군을 모시고 주군을 키워주는 걸 책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업인을 만나서 기업을 키워준다예요.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도자를 키워준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원력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원력이라는 것을 무엇을 원력이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척 쳐다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점친다 그러죠? 관상을 본다, 점을 친다,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땅 밑을 보는 능력도 있고 하늘을 읽는 능력도 있고 자연을 읽는 능력도 있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맞다 안 맞다 하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오만 능력을 가진 책사들이 있는 겁니다. 나하고 짝이 맞으니까 이 주군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합니다. 이게 책사예요. 그럼 주군을 어떻게 해서 키웠냐? 이 사람한테 적이 되는 건 다 죽여버립니다. 주군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접근해서 적이 될 거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의아해하게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역사를 배운 중에서 지식 속에서 뭘 배웠나요? 제갈공명 모르는 사람 없죠? 제갈공명이 있고 유비가 있죠. 그럼 유비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 거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품성이 지도자 될 만한 품성인지를 본 것이 제갈공명이에요. 그래서 내 주군으로 삼고 당신을 키우는데 내 능력을 다 쏟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큰 무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유비 앞에 적이 되는 건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우리 편이 되든지 안 그러면 잘라버립니다. 요렇게 해서 주군을 키운 게 나라를 일으켜낸 겁니다. 제갈공명은 그러한 능력, 원력을 가지고 책사로서의 자기 일생을 다한 거예요. 근데 유비가 끝까지 나라를 잘 이끌었나요? 망했죠. 나라를 건설해서 키우고 망했다. 왜 망했냐? 키우는 거는 책사가 하지만 이 사람이 활동을 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고 또 이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성공을 하게 하는 거는 스승을 만나야 됨에도 제갈공명이 끝까지 붙어가지고 같이 싸우다가 결국은 망했다. 단계가 있는 거죠. 성장을 할 때는 우리가 선생을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멘토를 만나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 책사를 만날 때가 있고 그 다음 스승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스승을 만나야 될 때예요. 책사 갖고 일어날 건 다 한 사회입니다. 일어날 사람은 다 일어났고 나머지는 그 일어날 사람 밑에 전부 다 같이 손을 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라의 대표고 이 나라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이 일어난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지혜를 열지 못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안 살면 우리는 그 힘을 잘못 주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줄 힘을 거기다 다 준 겁니다. 그게 기업의 대표들이고 총수들이고 단체의 대표고 총수들이고 나라의 대표들이고 총수들이에요. 힘을 거기로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힘만 가지고 있었지 큰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소진돼 버리고 이래 갖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 사회는 분류가 있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 거예요. 하류하니까 뭐 나쁘다 하류가 아니에요. 등급수가 있어서 등급수에 맞는 활동을 해야 돼요. 등급수에 맞는 활동. 억지로는 뭘 한다고 되는 사회가 아니고 이 등급수에 맞는 내 활동을 잘하면 내 삶은 절대 안 어려워져요. 그럼 내 등급이 지금 어디에 있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는 현재는 등급이 3등급으로 와 있는데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2등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3등급이 와갖고 있는지 나는 원래 3등급인지 또 4등급으로 떨어져 있는지 요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떨어져 있다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왜? 네 자리 가야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요 소리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 1등급, 2등급에 살아야 되는데 내 꼬라지가 왜 이러노? 내가 잘못해서 한 등급 떨어져 갖고 있었잖아. 이제부터 좀 힘든 거죠. 위에 있을 때는 힘이 안 들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힘이 좀 들어.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떨어지네. 우리가 상등급에 있으면 잔잔한 어려움은 안 생깁니다. 큰 어려움이 오면 왔지. 그 다음 그 밑에 등급으로 내려오면 조금 다양복잡한 사회로 오는 거죠. 상등급 있던 사람들이 다양복잡한 사회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왜? 상등급에 있던 사람이 중등급으로 2등급으로 오니까 2등급의 사람이 나도 상등급이 되고 싶어 했는데 상등급 사람이 오니까 엄청나게 잘 대해주죠. 잘 대해주니까 거기서 어깨 힘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 구질구질한 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더 떨어져서 3등급으로 내려가는 1등급에서 왜 2등급으로 왔냐? 1등급에서 내 할 일을 못해가지고 왕따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2등급에 오니까 왕따를 안 시키고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잘 우리가 어울려갖고 거기 힘을 받아서 1등급으로 다시 올라가면 될 건데 여기에서 그냥 대접만 받다가 그냥 조금 있으니까 그냥 저 꼬라지는 멀쩡해가지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래 되니까 자꾸 여기서도 왕따 되니까 3등급으로 가는 거라.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재밌는 사회고 0.1mm도 안 틀리게 운용하는 사회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등급으로 떨어지면 3등급 자체에서 내가 여기서도 내 할 일이 있으리라 하고 조금만 하다가 보면은 기운이 살아가지고 2등급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없어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3등급에 있어도 여기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2등급에 있어도 여기서 나를 받아주니 고맙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겸손하고 조금만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전부 다 힘이 모입니다. 이래서 그 힘을 가지고 1등급에 올라가면 이제 1등급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교육을 받을 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았어야 되고 인간이 사는 법칙과 사람이 사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홍익 인간들이 다 자라갖고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사는 행동을 안 하고 아직까지 인간이 사는 행동을 합니다. 동물처럼 산다. 먹고 살려고 산다든지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불평하지 마라.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자연이 너한테 주지 않았느니라. 불평불만하면서 너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불평불만하는 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환경을 줬어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성장하게끔 돼 있는 천손들입니다.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위치에서 연구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걸 이해하십시오.